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1 특강의 홍진걸 강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셨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더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문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역시 내일 시험을 위한 이번 달 시험을 위한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5, 6, 7 Reading Comprehension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파트 5 RC의 시작은 101번부터 시작하는 파트 5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파트 5는 뭐다? 품사와 문법과 어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는 내일 품사에 대해서 질문을 당할 거야. 나는 내일 문법, 내가 지금까지 문법을 정리를 했어. 토익에 나오는 문법이 뭐야? 그 다음에 어휘, 토익에 자주 나오는 어휘가 정리가 됐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평상시에 내가 품사, 문법, 어휘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5라는 것은 총 40문제인데 품사, 문법, 어휘가 출제되고요. 왼쪽일수록 좀 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생각을 해보실 것이 품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냐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이 문법인 거죠. 이거는 문법상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해석으로 푸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으로 푸셔야 되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 게 파트 5죠. 최신 파트 5 트렌드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트 5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꾸 단수와 복수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이긴 한데 단수인지 복수인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시험 보실 때.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6월 28일 날 whose, 그 다음에 7월 달에 that, 다시 또 8월 달에 whose, 이렇게 whose, that 관계대명사, which, who, that, whose 명사 이런 관계대명사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 분사가 2개 정도씩 꼭꼭 나와요. 약속이나 한 듯이 분사, PP형 분사, 뭐 자주 쓰이는 분사를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이따가 이 문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가 하나도 아니고 그렇죠. 2개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양보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가 원래 많이 나오는데 이제 뜸하다가 또 나오다가 뜸하다가 나오다 그러는데 꾸준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양보의 접속사 혹은 전치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지금부터 문제 해설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제가 만든 문제를 미리 다 풀어보신 걸 전제로 역시 강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instead of. 이런 표현이 한 3번 정도 출제됐는데 instead of 라는 표현이 전치사인데요. 이런 전치사는 무슨 뜻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전치사를 왜 출제하는가를 같이 공부하시면 기억이 잘 나요. instead of 라는 표현이 왜 자꾸 시험에 나오는가. 저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선택의 표현. 토익에서는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한다. 나는 어디 뭐 컨퍼런스에 가는데 기차도 선택할 것이냐 비행기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LCRC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선택의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A instead of B 그러면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신에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로는 A in place of B죠. in place of instead of 둘 다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instead of 이렇게 입으로 따라하시면서 instead of 자주 나오니까 instead of in place of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as well as 이거는 둘 다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있는데 B처럼 마찬가지로 A도 그래서 양쪽을 다 선택하는 케이스에 뭘 쓴다? A as well as B 되게 잘 나오죠. 별표 as well as가 처음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한 표현이 in favor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favor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버리고 얘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 있죠. in favor of는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선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지운다 in favor of 뭐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지운다 in favor of 야채. 채소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 뭐 이럴 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addition to 이것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최신 트렌드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In addition to 꼭 외우세요. In addition to가 2달 전에 나왔죠. 2달 전에 in addition to 그다음에 이제 ing가 잘 나오는데 명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뭐에 추가로 라는 뜻으로 얘도 앞에 뭔가가 선택이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선택이 되는 거지. 사실 거꾸로죠. 이쪽이 A고 이쪽이 B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것도 추가한다. 그래서 B in addition to A, A뿐만 아니라 B도 선택한다. 자,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전치사인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뭐다? 선택에 대한 얘기다. 선택에 대한 얘기다. 다시 한번 A instead of B, A in place of B, A as well as B, in favor of 명사, in addition to 명사 이렇게 5가지 제가 찝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됐죠? 다음 102번 문제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10 a.m. 이런 시점이 정확하게 시각에 나와서 정답이 at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시점의 전치사 문제죠. 시점의 전치사. 시각이 나오고 시각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몇 시에 뭐 오후 2시, 오전 1시 그런 뜻이죠. 그럴 때에는 어떤 전치사를 쓴다? at을 쓰고요. 날짜, 요일은 하루죠. 하루 단위. 날짜랑 요일 하루 단위만 on을 쓴다는 거.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크면 계절이나 월이나 연도가 되면 뭘 쓴다? in. 예를 들어서 나는 1989년도에 태어났다. I was born in 1989. 이런 식으로 연도에는 in을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본기를 다져자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at 시각에는 at, 날짜나 요일에는 on, 월, 계절, 연도에는 뭘 쓴다? in. 제일 조그만 것부터 at, on, in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103번 갑니다. 103번은 정답이 largely인데 이 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사가 이제 수식어인데 생각 좀 해보세요. 부사라는 표현은 어차피 그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한마디로 수식어란 말이야. 그럼 부사는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하든 저런 식으로 수식하든 둘 다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내가 걸음을 걷는데 빨리 걸어도 맞고 느리게 걸어도 맞죠. 왜냐면 빨리 걷든 느리게 걷든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다 틀린다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어느 정도 용도가 정해진 부사만 골라서 냅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 이런 상황별로 낸다는 얘기죠. 이 부사는 이런 경우에만 쓴다. 를 정해놨어요. 그런 걸 오늘 많이 다룰 거예요. 이 부사는 딱 이런 경우에만 쓴다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부사를 조심하시는 게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상황에 쓰이는 부사인지를 통째로 암기하셔야 되는 게 토익 부사 공부하는 방법이죠. 자, 부사 어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largely라는 표현이 있는데 largely랑 partly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largely랑 라는 표현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due to나 because of처럼 원인을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주로 뭐뭐 때문에 혹은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이 한 90%다 그러면 largely를 쓰는 거고 원인이 뭐 한 40%다 그러면 이제 partly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출제하는 것이 부사다. 그래서 부사가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부사가 어휘 문제로 출제됐는데 이 부사는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 부사지라고 상황별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largely는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시는 게 답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largely due to, largely because of 이런 데 검색창한테 쳐보세요. 나오니까. 혹은 partly due to, partly because of 그러니까 부분적인 원인이냐 전적인 원인이냐에 사용되는 부사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공부하시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사 공부 조심하셔야 돼요. 부사가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 부사냐가 중요하더라. 토익에서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출제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사 어휘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보여드렸습니다.
104번. 104번은 뭐 should가 포인트죠. should가 조동사기 때문에 뭘 쓴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정답이 C가 되죠. vacate는 비우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캉스란 말이 있죠. 바캉스가 왜 멀리 떠나는 건데 그만큼 집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캉스가 vacation이란 말도 있죠. 집을 비운다. vacate는 비우다는 뜻이죠. 그래서 premises 건물이란 뜻인데 건물을 비운다 이런 뜻으로 vacate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토익에서 출제되는 항상 선생님 토익에는 무엇이 출제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항상 출제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좀 쉬운 편인데 경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이니까. 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언제냐? 첫 번째,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보신 그 문제죠.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을 쓴다가 첫 번째를 출제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언제 동사 원형 쓰나요? 언제 동사 원형 쓰죠? 그렇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걸 뭐라고 부르죠? 투부정사.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to가 투부정사의 to일 수도 있고 전치사 to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항상 출제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평상시에 to를 보셨을 때 얘가 to 부정사인지 혹은 전치사인지를 자꾸 구분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케이스가 동사 원형이 또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명령문이죠. 그래서 보통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please란 표현이랑 같이 나오죠. please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토익에서의 동사 원형을 예상할 수 있는 전부죠. 동사 원형을 쓰려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조금 쉬웠어요. 그 다음 105번. 105번 문제가 어렵죠. 105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 동사가 지금 4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동사 문제가 4가지 나오면 거의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동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무슨 말을 하냐면 동사는 의미보다 짝이다. 그러니까 동사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짝이 중요하다. 짝이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랑 다음 단어랑 짝이 되는데 이 동사랑 어떤 표현이 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가를 주로 출제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동사의 뜻을 외웠건만 토익은 이상한 걸 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법인 거죠. 자, 보세요. 동사가 무슨 동사가 있냐면 자동사, 타동사, 수여동사, 뭐 전치사 뭐를 취하는 동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사가 나오는 동사, 전치사가 나오는 동사,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오형식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의미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아무래도 동사끼리 내다 보니까 종류별로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공부하시느냐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런 말도 쓰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자동사 외워라. 타동사, 그 다음에 수여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걸 외우셔야 되는 종류별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자료에 보면은 동사편이 있는데 그 동사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는 뭐 이렇게 뭐 require, acquire, decide, divide 나와 있는데 꼭 무슨 의미를 묻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 그 여기 동사가 들어가고 여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쭉 나오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팀이 참석하도록 요구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동사들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자동사를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타동사를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익에 나오는 동사만 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익에는 모든 영어의 단어가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 토익에 나오는 동사 중에서 자동사, 토익에 나오는 동사 중에서 타동사, 토익에 나오는 동사 중에서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동사만 골라서 외우시면 되고 그럼 뭘 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동사가 이런 식의 동사인지 require가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요구하다. 이런 동사들이 예상, 요청, 허락, 지시,
권유 동사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토익에서는 뭔가를 예상하고요. 요청도 하고 허락도 하고 지시도 하고 권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토익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expect 예상하다, instruct 지시하다, advise 요청하다, allow 허락하다, ask 요청하다, encourage 요청하다, 권유하다, request 요구하다, invite 권장하다, remind 역시 요청하다. 이게 요청의 뜻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 목적어가 딱 나오면 이 목적어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불완전 타동사죠. 왜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지. 절대 끝나. 왜냐면 나는 너를 요청해. 여기서 끝날 수 없죠. 나는 널 요청해가 아니라 나는 네가 목적어인데도 가라고 해석해줘. 나는 네가 미래에 뭔가 했으면 좋겠어. 미래에 그냥 동사를 쓸 수는 없고 여기다가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얘네가 그럼 미래에 뭔가 하라는 얘기를 뭘 쓰면 돼요?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나는 너가 혹은 목적어가 미래에 뭘 좀 했으면 좋겠다. expect, instruct, advise, allow, ask, encourage, request, invite, remind. 제가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자주 출제되는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골랐어요. 고르고 고른 거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평상시에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와 상관없이 자주 나오는 동사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종류냐면 목적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덧붙여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 불완전 타동사,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거죠.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동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동사들을 암기하셔야겠죠. 6번은 on hour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on hour. 자, on hour는 60초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숫자 표현에 어울리는 표현의 부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사는 그 용도에 따라서 출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사는 approximate이라고 발음하는데 시험에 최소한 10번은 나온 표현이에요. 발음 따라해 볼까요? approximately 이런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숫자 표현에 1이란 뜻이죠. on 1 hour. 이런 숫자 표현이나 뭐 이런 거에 어울리는 단위에 어울리는 이런 거죠. 대략이란 뜻인데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대놓고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60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1 hour가 나온 거죠. 대략 1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 저는 의미로 풀었습니다. 그러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의미로 풀기보다는 모아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사냐면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를 제가 지난 12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 찾아서 12개예요. 그래서 12개의 부사가 숫자 앞에서 쓰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almost, nearly, approximately, around, about 전치사처럼 생겼죠. at least, more than, over 전치사처럼 생겼죠. just, only, up to 이것도 전치사처럼 생겼죠. 생긴 게 좀 특이하죠. 이런 애들은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애들도 좀 조심하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숫자 앞에서 부사로서 답이 되는. 그래서 뜻이 거의, 대략, 적어도, 이상, 단지, 최대 이런 표현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이미 출제된 표현들이죠. 그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온 편이에요. approximately 그러면 대략 이런 뜻으로 여러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7번 강의입니다. 7번은 조금 난이도를 높였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주어 자리인데 동사가 오타가 났네요. 동사가 is 한번 써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비동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뭐냐면 첫 번째 미래의 행동이고요. 두 번째 선택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to라는 것을 우리가 여행지에 갈 때 나 이번에는 유럽 갈래, 다음에는 하와이 갈래 이렇게 to 하와이, to 유럽 이렇게 선택할 때 쓰거든요. to 이거 누구 줄까? 너 줄까? to you 너 가져가. to 어디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to 어디로 가던가. to 목적지를 선택하듯이 선택된 행동인데 미래니까 아직 하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미 선택은 됐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to 부정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 어울리냐면 목적, 희망, 의도, 예정, 계획, 의무 이런 거에 어울려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아직 안 한 건데 이미 마음속에는 생각이 끝난 거죠. 결심한 거 혹은 의도하는 거. 지금 goa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목표란 뜻이에요. 목표. 그럼 목표란 뜻의 goal이라는 단어와 to 부정사가 어울리지 않느냐 기출이기도 한데 이해를 해보라는 얘기죠. goal이랑 to 부정사랑 어울리지 않느냐. 왜냐면 미래인데 목표가 어때요? 목표가 정해져야지 목표지 않나요? 그래서 선택이 됐고 결정이 됐고 미래니까 이 목표란 이 명사 goal이랑 to 부정사랑 is가 이퀄의 기능을 하는 건데 어울리지 않느냐. 이 goal이라는 표현이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목표와 to 부정사 제목은 목표와 to 부정사. 목표로 했을 때 to 부정사와 어울리는 표현들이 goal, aim, purpose, objective 여기까지 다 목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mission은 미션이죠. 임무. intention은 의도죠. 이런 표현들이랑 to 부정사랑 어울리지 않는 is가 이제 equal의 기능을 하는 거고 to 부정사랑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aim is to, goal is to, purpose is to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my aim 이렇게 해놓고 내 목표는 이다 to 쓸 수 있다는 얘기죠. my 대문자로 써야겠죠. my aim 내 목표는 is 이다 to study가 목표인 건 좀 우울하죠. to be rich 나는 내 목표는 부유해지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죠. My goal is to become rich. To be ric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같아지는 거지. 내 목표랑 부유해지는 것은 같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외워주세요. 왜냐면 이게 놀랍게도 모두 기출이에요. goal, aim, purpose, objective, mission, intention. 다시 한번 문제 볼까요? 자, 뭐가 나왔어요? 비동사. 죄송해요. 하나 빠져있죠. 비동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to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이 방금 보여드린 이 6가지 명사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형을 외우시고요. to 부정사와 어울리는 목표란 뜻의 명사들이었어요. 다음 8번. 8번이 여러분 자주 보는 문제인데 바로 한정사이자 대명사가 되는 표현인데 이 부분이 포인트죠. 오브 더. 그래서 뭐뭐 오브 더 그러면 뭐뭐 중에 일부인데 전체 직원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every, all, each, those 중에 헷갈리는 게 많이 있는데 정답은 all입니다. 그래서 all of the라고 외워주세요. all of the, each of the 이 둘 중에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all of the, each of the each가 정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each가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죠. have가 아니라 has가 되겠죠. has. 그래서 each of the로 시작했으면 동사가 단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each가 안 되는 이유, each 쓰신 분들 each는 동사가 단수일 때 쓴다. 기억을 하시고 every는 of the가 못 나와요. every는 명사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every 명사 이렇게만 끝나야 돼요. every 명사 이렇게 끝나야 되고 those는 뒤에 those라는 대명사가 있긴 한데 이 상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those는 보통 다른 경우에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식어가 따로 나와서 특정한 것들이 모여 있는 거지. 한 가지 특징을 가진 특정한 그룹을 말할 때 those라고 하는데 those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왜 those가 답이 아니냐? those는 전체 중 일부를 말하는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those도 잘 나오는데 전체 중 일부에는 얘네만 쓸 수 있고 이 둘만 쓸 수 있고 those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sales가 있어요. sales for this month가 있어요. 이번 달의 판매량이 are higher 더 높다 than those for the
last 3 months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간의 판매량이랑 올해의 판매량 서로 다른 것끼리 비교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세일즈는 세일즈인데 언제 세일즈? 이번 달 세일즈. 그러면 세일즈를 세일즈인데 언제 판매량? 지난 3개월치의 판매량. 이런 식으로 비교하거나 구분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가 구분이에요. 구분. 이렇게 특정한 것끼리 모아서 구분시키는 거지. those 이런 것들. 오케이? 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들이 있는데 사과 중에는 어떤 한 가지 특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는 사과인데 표시가 뭐 이렇게 스티커가 붙은 사과들. 그러면 전체 사과 중에 일부 사과에만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럼 뭐야? 그것만 뭐라고 부르는 거야? 딱 구분하기 위해서 those with stickers 이렇게 부르는 거죠. those with stickers. 그래서 those라는 표현은 특정한 그룹을 말할 때 구분짓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 근데 조심하셔야 돼.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우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무슨 오브 더 나오면 도우지 쓰지 마라. 무슨 오브 더 나오면 전체 중 일부면 도우지를 쓰지 마라. 도우지는 뭐랑 구분 짓기 위한 거지 전체 중의 일부가 아닌 거죠. 이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도우지 아는 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죠. 자,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수량 형용사와의 대명사화가 주제인데요. 수량 형용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ll employees가 있어요. 그러면 all이 employees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 중 죄송합니다. 모든 직원들 중에서 또 모든 직원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죠. 여기가. 그래서 전체 직원 중에서 다시 또 했는데 또 전체인 거지. 이럴 수가 있죠.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가 두 번 나왔어요. 그죠? 이럴 때는 중복되는 명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all employees of the employees 쓰면 안 되는 게 이미 여기 전체적으로 employees 중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남아요? all of the employees.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all of the 이렇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명사가 나오든 그 명사랑 같은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all of the cars. 그러면 여러분이 읽기는 all of the cars라고 읽는데 마음속으로는 all cars of the cars 똑같은 명사란 얘기죠. all cars of the cars 전체 자동차들 중에 모든 자동차들 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 있죠. some of the cars, most of the cars, one of the cars, any of the, many of the, few of the, several of the both of the, either of the. 그러니까 of the를 쓸 수 있는 애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네를 외워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ll, some, most, one, any, many, few, several, both, either가 of the를 쓰고 전체가 나올 거란 얘기인데 원래는 얘네가 같은 명사가 있었는데 빠지면서 대명사화 됐더라. 이 말씀이에요. 대명사가 됐더라. 그래서 원래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all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of the employees를 쓰면은 앞에가 빠지더라. 그래서 읽는 거랑 말하는 거랑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of the가 나왔을 때 같은 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해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some of the로 해볼게요. some of the.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some of the로 해볼게요. 자, some of the students가 있어요. 그러면 some of the students란 말이 있으면 읽는 것은 some of the students라고 있죠. some 여기 있죠. some of the students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some student of the students인 거죠. 전체 학생 중에 일부 학생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도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진 않죠. 전체 학생 중 일부가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일부가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아까부터 내가 강조한 게 뭐다? 여기 뭐가 없다? 도우즈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도우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우즈는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랑 두 가지가 있을 때 얘랑 구분할 때 쓰는 거죠. 도우즈는 구분용이지 전체 중 일부가 아닌 거죠. 도우즈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109번.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뭐다? 분사가 꼭 2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암기다. 제가 많이 얘기해요. 분산을 암기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detailed가 답인데 이게 암기하시는 거죠. 뜻은 자세한 이런 뜻이죠. detailed map 이렇게 더 자세한 지도. 더 자세한 지도. 그냥 형용사인 거죠.
detailed. 그러면 왜 detailed?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detailed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토익은 약간 다른 시험이랑 틀려요. 왜냐면 토익이 제일 장점이 뭐냐면 나오는 단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뭐가 나올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사를 굳이 ing인가 ed인가 이렇게 따질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detailed가 자세한이라는 뜻의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도를 같이 외우는 거죠. detailed map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자세한 지도 시작. detailed map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우는 게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요. 그렇죠? detail이 동사로 무슨 뜻인지도 알아보시면 좋지만 형용사가 어차피 동사로는 잘 안 나와요. detailed map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이거 지난달에도 내가 강의했는데 분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막 주장하는 거예요. 분사는 동사일 때 무슨 뜻이니까 능동이니까 ing고 수동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어차피 그 단어는 동사로 별로 안 쓰인다는 얘기죠. 이 단어가 이게 동사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설명하는 뜻인데 동사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뭐하러 하냐는 얘기지. 그냥 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가 나온다면 이런 건 있어요. in detail 이런 식으로 수거는 있어요. 자세하게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래서 ed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그냥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d랑 ing를 고민하는 거. 얘는 왜 ed지? 얘는 왜 ing지?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보는 대로 암기하시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일례로 여러분 중에 이 단어를 이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가 그렇지 선생님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야. 이걸 처음 보는 분은 뭔 소리야 이 생각할 수 있는데 디테일들을 외워놓으면 어차피 맨날 얘가 답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이게 뭐다? 계속 나오는 거지. 지난달에 뭐가 나왔냐면 보여요. 지난달에 이런 거 외우시는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분사는 암기다. 자,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Detailed, limited, scheduled, proposed, enclosed, revised, expected, accomplished, authorized.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서 발췌한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한테 기초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지난달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거든요. proposed가 나왔어요. proposed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보세요. proposed를 먼저 외우고 푸는 거지. 이게 왜 propose가 ed가 붙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문제고 proposed랑 다른 ed랑 같이 나왔을 때 이거 왜 이거 답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제한된이라는 뜻으로 보통 plan이란 말이나 뭐 site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돼요. proposed site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가 돼 있는 어떤 장소란 뜻이고 proposed plan은 이 계획이 제한이 돼 있지만 아직 확정되게 실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 아니고 그냥 아직 계류 중이고 확정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proposed.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 거지.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할 때 proposed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그게 제일 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 맨날 입이 닳게 얘기하는데 분사는 어차피 암기다. 잊지 마세요. 분사는 암기다. 110번 마지막 문제네요. 110번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나왔던 상승 하락의 부사죠. 자, 오늘의 주제예요. 내가 아까 무슨 말했냐면 그 부사라는 것이 뜻이 오늘부터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면서 명심하세요. 부사에 대해서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부사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부사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용도에 있는 부사들이다라고 모아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무슨 뜻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오르다 내리다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드라마틱하게 내린다, 뭔가 크게 변한다에 쓰는 부사들을 따로 모아놓고 외우는 게 효율적이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어차피 의미는 한국말로 해석한 거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증가 감소 변화의 부사를 모아놓고 외우시면 되는 거죠.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dramatically, drastically, radically, noticeably까지 다 크게 변하다,
오르다, 내리다, 변하다. 딱 크게란 뜻이고 slightly만 조금.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러면 slightly, rise slightly. 뭐? 가격이 조금 내렸다 그러면 조금이 slightly인 거지. 조금 살짝 내리고. 주식이 뭐 한 0.2% 올랐어. 그러면 slightly, 조금 이런 뜻으로 2년 전에 기출이에요. slightly, 조금 오르다 내리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랑 rise, increase, 네, 무슨 뭐 decline, fall, 뭐 이런 오르다 내리다 이런 애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부사들을 같이 외우는 걸로 이번에 시험 대비합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강의 내용을 좀 추가해서 확실히 찝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해서 준비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파트 5였고요. 6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파트 6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제가 평상시에 무슨 말 많이 한다? The flow. 이런 말이 유행될 것 같은데 the flow. 흐름이란 뜻이죠. 흐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6는 흐름이란 게 있어요. 흐름. 왜냐하면 6는 여러 문장인데 그 여러 문장이 앞에서부터 뒷문장으로 가면서 뭔가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에 제가 흐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항상 발전해야겠죠. 우리가 발전시켜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흐름이란 무엇인가? 8-6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8-6 최신 트렌드부터 일단 찝고 갈게요. 8-6 최신 트렌드 첫 번째, 접속 부사가 한 문제가 꼭 출제된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장 지난달에는 in addi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in addition이라는 접속 부사가 나왔는데 게다가 이런 뜻이죠. 접속 부사 in addition. 두 번째, 대명사 문제가 출제된다. 그렇죠. 대명사 문제도 파트 6만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일자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flow 중에 하나입니다. 대명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왜 대명사 문제가 나오는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제 문제가 자주 나온다. 시제 문제도 flow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flow예요. 여기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거는 어휘 문제밖에 없는데 어휘 문제도 flow예요. 도대체 flow가 뭔지 궁금하시죠? flow 조금만 이따가 한 3분 뒤에 갑니다. flow 문제죠. flow. 그다음에 전치사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플로우랑 상관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전치사 문제가 원래 5 문제인데 6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의 플로우 제가 이제 연구 개발했어요. 기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명사의 플로우가 있고 동사의 플로우가 있고 논리의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8-6는 문장이 쫙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어떤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명사가 또 등장할까요? 그렇습니다.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또 등장하는데 이때는 특이한 게 더라는 표현을 쓰거나 혹은 특히 이 this라는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더나 this라는 표현을 끼고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이 특징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명사가 두 번째는 더나 this를 가지고 다시 반복되는데 이때 이 명사가 이 명사랑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슷한 다른 명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어휘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명사를 한 번 더 받아. 그럼 여기 뭐가 나올 수 있다?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의 플로우가 명사가 재언급되거나 비슷한 다른 명사로 언급되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첫 번째 명사 나왔는데 두 번째 명사에서 다른 말로 바뀌었다가 세 번째에서는 아예 대명사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휘 문제가 출제되고 대명사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물론 출제 확률은 얘는 거의 100%고 얘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나오면 약간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플로우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만 봐서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이 어떤 명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파트 6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착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빈칸이 없고 여기 빈칸이 있어. 그럼 이거 안 읽어도 된다. 심지어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위험합니다. 왜냐면 플로우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플로우를 잡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그냥 낼 리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떤 문장이 있는데 빈칸이 없어.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빈칸이 없으니까 안 읽을래.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읽으면 안 되죠. 읽어야 될 건 읽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빈칸이 없어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뭘 놓친다? 플로우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물론 이제 자세히 해석을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빈칸이 없으니까. 근데 안 읽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플로우가 생기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치는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처음부터 읽어 내려오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파트 6는요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읽어야 돼요. 대신 빠르고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읽으셔야겠죠. 너무 자세히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플로우라는 게 앞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앞에를 막 안 읽거나 스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건 명사의 플로우였어요. 명사의 플로우. 그러니까 명사가 명사로 어휘 문제로 나온다던가 혹은 대명사까지 나올 수 있다. 물론 다른 어휘도 플로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명사의 플로우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무슨 말 썼나요? 그렇죠. 동사의 플로우. 그렇습니다. 동사의 플로우. 동사가 문장이 쭉 있으면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여기 동사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동사랑 여기 있는 동사 예를 들어서 이 둘의 어떤 연계된 어떤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 동사면 여기 두 번째 동사로 순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순서. 동사의 순서. 예를 들면 여기가 주문하다야. 여기는 물건이 도착하다예요. 수령하다는 뜻이다. 수령으로 합시다. 물건이 수령하는 거야. 그러면 주문이 먼저예요? 수령이 먼저예요? 주문이 무조건 먼저죠. 상식적으로 내가 주문을 해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야 그렇죠? 물건이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문도 안 했는데 물건이 도착했어. 무섭죠. 도착했으니 주문하십시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사 간에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문엔 수령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문이 먼저고 수령이 두 번째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시제 문제예요. 시제. 동사의 플로우가 뭐라고요? 시제. 자, 제1 동사가 제2 동사랑 순서상 1번, 2번 동사가 되는데 해석상 이 동사가 미래야. 그럼 여기도 같이 미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일어날 동사가 미래면 그 다음에 일어날 것도 미래인 거죠. 왜냐면 미래가 무슨 뜻이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얘가 아직 발생 안 했으면 얘 다음에 일어난 얘도 발생 안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주문을 안 했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 인터넷에서 뭐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럼 도착도 안 했죠. 왜냐면 주문을 해야 도착하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거꾸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수령을 했어. 집에 갔더니 온라인에서 내가 주문한 물건이 와 있어. 그러면 주문한 물건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언젠가는 주문을 했다는 얘기죠. 아까 상식이죠. 당신의 물건이 고객님의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얘기는 내가 주문은 그 전에 했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과거면은 여기도 같이 과거가 되는 거지. 아니면 헤드 PP가 되는 과거 완료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6의 플로우란 동사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동사 간의 순서가 있을 것이다. 동사 간의 순서가 플로우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개의 문장이 있다가 아니라 동사의 순서, 명사의 재현급 이런 게 있다는 게 86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논리의 플로우. 논리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역접, 인과 역접, 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지난달에 제가 했던 강의 들어보시면 돼요. 지난달에 D-1 특강을 들어보시면 논리라는 말을 하는데 인과 역접, 추가 이 세 가지를 원인과 결과 혹은 서로 상충되는 거, 반대되는 거,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인데 이 논리 문제가 파트 5에서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가 나오지만 6에서는 뭘 낼 수 있다? 부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문장이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 부사가 나오는 거지. 부사. 어떤 부사가 나오고 이 부사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문장을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해 준 거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이런 동사가 있어요. 부사가 있어요. therefore 부사예요. 그럼 이게 인과죠. 그러면 여기가 원인이 되는 거고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되는 거고 뒤에 문제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인이라 앞에 문장의 원인이고 뒤에 문장의 결과라고 판단이 되면 만약에 이 앞쪽에 부사가 나왔을 때 therefore를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소한 10번 이상은 나왔어요. therefore 대표적으로 인과 관계의 부사인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실 텐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속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의 flow. 그래서 이거는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접속 부사라고 부르시는데 그런 부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인데 이쪽에 부사가 나오는데 인과 원인과 결과 혹은 역접 서로 상반되는 문장들 혹은 추가 이쪽 문장이랑 내용상 연결되는 거지. 지난달에 뭐가 나왔냐? 추가의 부사가 나왔어요. 추가의 부사.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같은 맥락으로 추가된 거지. 그게 뭐였냐? 지난달 문제도 파악을 해야 돼요. 지난달에 뭐가 나왔다? 지난달 기출은 149번에 in addition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런 뜻의 추가의 부사인 거죠. 이것도 논리인 거죠. 그래서 앞에 문장에 뒤 문장이 추가된 케이스였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예를 든 문제를 통해서 86에 대해서 정리 좀 해봅시다. 자, 86 이런 부분을 읽을 필요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 넘어갑니다. Your items have arrived and are ready for pickup at our Downing Desk Drive store. 우리 당신의 아이템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픽업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우닝 드라이브 스토어에서 Don't forget to pick up your blank. 당신의 뭐뭐를 픽업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형태가 되냐면 이 부분이 포인트죠. items, flow. 첫 번째 문장에서 명사가 있는데 두 번째 명사가 flow로 이어지는데 그걸 출제한 거죠. 그러면 너는 아이템이란 단어를 뭘로 받을 것이냐? 앞에서 언급되는 그 아이템이 도착을 했으니 그 아이템을 가져가라는 얘기니까 아이템이란 단어랑 비슷할 수 있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merchandise,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아이템도 상품, merchandise도 상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명사 중에 어떤 명사랑 연결고리가 있느냐? 연결고리란 말 기억하시죠? 연결고리. 이게 바로 연결고리. items 연결고리, merchandise, merchandise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flow, this is flow, this is flow 이렇게 흐르는 거죠. items, merchandise.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 연습을 평상시 좀 하실 필요가 있냐면 명사의 flow라는 주제인데요. 앞에 items라는 단어가 먼저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이어진다? merchandise로 이어진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언급된 단어가 뒤에서는 이렇게 해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앞에 명사보다 뒤에 명사가 훨씬 더 폭넓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merchandise가 불가산인데 상품이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혹은 유사한 단어가 되겠죠. items도 상품, merchandise 상품 이런 경험이 중요하죠. 실제로 샵에 나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dish가 앞에 나왔어요. dish가 무슨 뜻이냐면 요리란 뜻인데 요리라는 단어를 뭐로 받았다? 역시 아이템이 답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도 식당에서는 사고 파는 아이템으로 보는 거지. 이런 식의 명사가 흐른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뒤에서 어떤 다른 단어로 바를 수 있느냐. 그래서 merchandise가 items라는 단어가 힌트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가 바로 논리의 flow죠. 자, 정답이 otherwise인데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 봐야 돼요. 자, 앞에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Don't forget to 뭐뭐를 잊지 마십시오. Pick up your merchandise. 당신의 상품을 픽업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By November 4th. 11월 4일 at the latest 기출. 늦어도 11월 4일까지는 당신의 상품을 픽업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픽업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명사의 flow 얘기 끝났고 아까 전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시험에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의 shipment는 will be sent back to the warehouse. 창고로 다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에 부사가 답이 된 거죠. 자, 논리의 flow죠. 첫 번째 문장에는 무슨 뜻이었어요? 꼭 그 아이템을 픽업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꼭 그거를 픽업을 하십시오. 그랬고요. 두 번째 문장 뭐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Go back. send back to. 두 번째 문장에서 send back. 그러면 돌려보내질 것이다. send back. 백 될 것이다. 픽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획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두 문장을 해석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들을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정답이었던 otherwise는 뜻이 뭐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논리의 플로우죠. 그래서 부사 문제가 논리 문제로 나오는데 이 케이스가 안 되면 이런 뜻으로 otherwise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플로우가 없죠. 이거는 그냥 파트 5 문제죠. can이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정답은 C가 되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이건 법칙인데요. 세 문제 중 한 문제는 플로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5 문제죠. 플로우가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세 문제 중 최소 한 문제는 플로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플로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는 있을 거란 얘기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86라고 다 6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만 묻는 5 같은 문제도 있다. 파트 5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플로우라기보다는 한 문장의 문법, 그러니까 뭐 품사 이런 문제 있죠. 어휘, 품사 이런 문제, 특히 전치사 이런 문제는 약간 플로우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플로우가 없는 문제가 세 문제 중에 최소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세 문제가 다 플로우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파트 6였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거 명사의 플로우, 동사의 플로우, 논리의 플로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파트 6는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파트 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도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파트 7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나는 7이 기니까 뭐 벌써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단순화를 시켜야 돼요. 단순화. 7 정말 단순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에? 7 단순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냈어요. 샌드위치의 원리. 샌드위치의 원리가 뭐냐면 일단 이름이 좋잖아요. 샌드위치 맛있잖아요. 샌드위치 얼마나 맛있어요. 샌드위치 원리를 생각해냈어요. 여러분이 파트 7이 보면은 그냥 배고파지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맛있게 먹으시면 돼요. 샌드위치 원리가 뭐냐? 이런 거죠. 문제와 보기가 4개 있는데 문제와 보기 4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를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샌드위치 원리죠. 근데 여러분 지문상에서 이 둘과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결고리를 양쪽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진 표현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얼마나 빨리 찾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연결고리만 찾으면 양쪽에 걸려있는 지문의 힌트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뭐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혹은 더 어려우면 더 클 수도 있어요. 샌드위치 중에서는 진짜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진짜 화나는 샌드위치가 있죠. 정말 화나죠. 이 샌드위치는 햄만 들어있어. 햄만. 에? 그 뭐야 그거. 화나죠. 너무 쉬운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냥 정말 간단한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샌드위치를 막 대박 막 계란에 햄에 막 이런 샌드위치가 있죠.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난이도는 어차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있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짬뽕 돼 있는 게 토익인데 지문의 힌트만 빨리 찾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오늘의 제가 문제 낸 이 문제는 168부터 171로 4개짜리 문제고요. 싱글 패스지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여러분 쭉 해설지 보고 해석해 보면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설이 있는데 문제는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168번 what event is being advertised? 어떤 이벤트가 광고되고 있는가? 어떤 이벤트가 광고되고 있느냐? 정답은 business lecture, 강의가 있네요. 비즈니스에 관련된 강의가 강연되고 있다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 이벤트가 비즈니스 lecture라는 것만 싹 해내면 되는 거죠. 해석이 아니라. 보세요. 그럼 what event is being advertised 정답이 business lecture 찾기 위해서는 중간에 샌드위치를 딱 찾으면 되겠지. 그게 뭐냐면 on February 7th 2월 7일에 Ms. 바솔로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솔로미라는 사람이 will speak 연설할 것이다 at 어디 bookstore 무슨 서점에서 연설한대요. 저자인가 봐요. about 주제가 그녀의 여자였네요. 그녀의 business acquisition strategies 복합명사죠. 사업적인 인수 전략, acquisition, 이렇게 재산으로 인수한 전략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강연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연결고리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what event is being advertised에서는 딱히 키워드가 없고 이벤트란 말이 나왔죠. 이벤트가 약간 이거랑 관련 있죠. speak 이런 말이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peak이 lecture란 말도 연결되면서 business란 말이 똑같죠. business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고리는 business란 말 그대로 있고 lecture는 speak은 이벤트는 speak 이런 식으로 이벤트죠. 연설하는 거 이벤트죠. 미리 이게 이벤트라는 게 뭐예요? 미리 계획하고 하는 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걸 만든 거죠. 비즈니스란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비즈니스 이게 바로 연결고리. 자, 169번 what is suggested about Serafina Bartholomew?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을 다 말했죠. 이름이 길죠.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B. She has written multiple books가 답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용이 이런데 지금 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싹 들어오겠지. 이게 뭐냐면 She will be available in the West Lounge afterward to autograph purchased copies of any of her books. 자, Serafina Bartholomew는 sh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란색 보시고요. she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빨간색 보시면 any of her books 그랬어요. book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지. any of her. any란 말은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any가 뭐라고요?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죠. 오케이? 그러면 책이 여러 권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에요? multiple books가 any of her books랑 연결고리죠. any of her books랑 multiple books. 그다음에 바살롬이라는 말은 she를 받은 거지. 여기도 연결고리, 여기도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양쪽에 걸려 있는 지문의 힌트만 얼마큼 빨리 찾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170번. What are the attendees asked to do before the event?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ask 요청받았느냐? 별표 3개. 이 문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ask라는 표현을 보면은 지나가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정형화된 유형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뭘 내더라라는 것도 세븐 대비 중에 하나죠. 문제를 이런 걸 낸다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동사가 나왔는데 정답은 B입니다. contact 타비타 알트만이라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이 사람을 만나도록 요청된 거지. 이게 바로 요청 권유 지시인데요. 어느 부분을 딱 보면 되냐면 Please contact bookstore event director in 타비타 알트만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돼 있고 If you like more information or to sign up to attend라고 돼 있는데 attend란 표현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고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참석을 원하시면 참석자가 된 거죠. 참석을 원하시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contact란 말을 그대로 썼죠. contact 그대로 썼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contact 타비타 알트만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attend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사람 이름이 그대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죠. 요청 권유 지시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청 권유 지시의 유형. 요청 권유 지시의 유형에는 어떤 문제 속에 특정 동사들이 들어가는데 오늘 파트 5에서 배우신 ask, instruct, advise, encourage 기억나세요? request, require 이런 동사들을 썼어요. 이건 이제 뭐야?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보통 수동으로 나오면 힌트는 뭐야? please 동사 원형, should의 조동사, recommend, suggest의 제안의 표현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what are the employees asked to do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ask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지문에서 힌트를 찾을 때 무슨 부분을 찾아라? please라는 표현을 찾아라. 뭐 하십시오. 왜냐면 요청 권유 지시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요청 권유 지시를 하라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please 동사 원형 혹은 should 잘 나오죠. 뭐뭐 해야 된다. you should 이런 거 나오죠. you should 혹은 recommend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는 please 동사 원형이 나와서 여러분이 풀 수 있었죠. 보세요.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 그렇죠. please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래서 please contact bookstore event coordinator director라고 되어 있죠. Please
contact bookstore event director. 이 사람에게 please 컨택 하십시오. ask와 please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ask, advise, instruct, 이런 invite 이런 요청하는 동사가 문제 속에 보이면 please 동사 원형 혹은 should 어떤 식으로든 세븐에서 뭐뭐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세요. 지문에 보면은 뭐뭐 하십시오라는 뜻의 명령문 please 동사 원형 you should 이런 표현이 꼭 나와요. 뭐 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묻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끝에 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 171번 보겠습니다. 171번 What will happen on January 16? 뭐가 보이세요? 정확한 날짜가 보이죠? 1월 16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나 혹은 정확한 장소가 나오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그게 키워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지문에 나온다를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 정답은 A입니다. Safari나 Bartholomew's 북이 이 여자의 책이 will go on sale. go on sale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on sale. 할인이 아니라 판매죠. go on sale.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할인이 아니라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게 여러분 쭉 샌드위치처럼 들어오면 되죠. Her most recent book. 최근에 있었던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의 책인 Taking Over라는 제목의 책이 will be available. 자, available이란 부분이 go on sale이랑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January 16이라는 부분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available이라는 표현하고 go on sale만 연결하시면 되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역시 걸쳐 있는 샌드위치의 원리에 의해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븐은 어휘가 좀 부족하지만 자, 이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어휘가 부족해서 파트 7이 힘듭니다 그러시는데 해석을 해야 어휘가 느는 거예요. 어휘가 없으니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어휘가 없으면 해석이 못하겠지만 해설지가 있죠. 최대한 해설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시면서 어휘가 느는 거지 어휘를 먼저 공부하고 파트 스텝을 하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어휘로나마 해설지를 보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만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잘 된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샌드위치에 샥 들어오죠. 샌드위치의 원리만 많이 연습하시면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까이는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만 정말 믿으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쪽으로 연결고리 찾는 거 연습하시고 갖가지 경험을 쌓으시면 세븐은 여러분 것이죠. 이거를 잘하면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시간도 줄이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토익은 끝나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토익을 끝냅시다. 여러분 길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질문 좋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고요. 어떤 것이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수강생 1위 10년 연속 마감 신화 권홍반의 RC 홍진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